네, 더 증시 라이브 오후장 투자 전략가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들어온 또 외신은 대통령 전용기로 추정되는 이란 항공기 세대가 오만에 도착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니까 막 핵 협상 관련인지 아니면 탈출을 태우고 가는 건지. 근데 전용기에다 탈출을 태우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핵 협상이라면은 조금 진전이 있기를 내심 이렇게 확전되기를 우리 원치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만이 그동안 그 협상의 축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란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카타르 아니면 오만이 이제 나름 중립적인 그다음에 이슬람에서 또 꽤 개방적인 국가들이어서 서방 네. 국가와의 어떤 연결점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하메네이가 만약에 뭐 움직였다면은 그러면 저는 이게 탈출이라고 보는데 아, 만약에 이란 대통령이 갔다면은 하메네이의 명을 받고 협상을 하러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근데 같습니다. 하메네이 물론 그게 이제 뭐 그쪽 뭐 풀네임이 너무 어려워요. 야야툴라 뭐 이렇게 돼가시잖아요. 뭐 하여튼 그또 뭐 집안이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근데 탈출 미국은 지금 계속 추적을 할 텐데 뭐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참 뭐 첩보 기관의 어떤 그거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란 대통령의 지위가 음.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니까 네.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음. 뭐 오만으로 대통령이 갔다면 탈출보다는 협상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그러게요. 보는 게 현실적일 것 네, 같습니다. 시장 반응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찌 됐건 조금 우리는 우리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뭐 저도 이 증권 경제 방송을 한 25년 하지만 물론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아직도 방송 미디어법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은 없어요. 뭐 너무 많잖아요. 이게 방심위, 방통위, 뭐 거기 또 뭐 광고와 관련된 건 뭐 코바코도 있고, 문광부도 뭐 연결돼 문광부 있고, 있고. 뭐 여러 군데 연결돼 네, 있죠. 과방위도 있고 줄임말은 계속 쓰셔가지고 자 이번에 이제 뭐 미디어법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그래도 통합적으로 어떤 이게 뭐 방송 3법까지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게 좀 아닌 것 같고 미디어 산업의 컨트롤 타워의 공약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떤 개념이 또 나오던가요? 네, 일단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컨텐츠 돈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게 하나의 컨텐츠 방향이고, 제작에 네, 그렇죠. 컨텐츠 제작을 포함한 전체적인 산업 육성에 일단 돈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요. 뭐 물론 돈이 또 있는지의 문제는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끊어 죄송한데 맨날 이제 해외의 영화를 많이 비교하는데 탑건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상징적이다. 물론 그 전에 많은 미국의 이제 영화들 전쟁 관련된 영화나 우리 보면은 군대에 지원 없이 저걸 어떻게 촬영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항공모함 같은 거를 뭐 세트로 지어 가지고 할 수 없고 물론 뭐 일부 잠수함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촬영 허가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영화 제작이 큰 산업이잖아요. 우리는 보면은 뭐 맨날 그 CG 막 티나는 거 막 요즘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좀 발전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국방부하고 좀 연관이 돼서 정부가 좀 적극적일까 싶어서 네,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아니야 모르겠는데. 개인적 바람이기도 네. 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컨텐츠 육성에 있어서 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지만 이런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 그다음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정부가 돈을 제공하는 게 뭐 거기 돈을 꽂아 주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케이팝 공연장을 크게 하나 뭐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만드는데 규제가 되는 것들을 좀 풀어 준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군데 그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는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뭐 70년대 시대극을 찍는다든지 세트장. 네, 그런 뭐 문경세제에 가면 있는 그런 뭐 역사 사극 세트장이라든지 근데 찍고 나면 또 항상 그 활용에 대해서 늘 고민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거기 이제 촬영하는 시간은 따로 뭐 배정돼 있고 이렇기는 한데 예전에 이제 민속촌으로 일원화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사국도 여러 군데 퍼져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는 뭐 지자체와 협업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모두의 얘기를 꺼냈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법안을 하나로 합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그 허들들이 좀 제거되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뭔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하다 못해 지금 구글이라는 데가 대한민국 지도, 매핑에 대해서 막 요구를 하잖아요.
어디 가려고 하면 지도가 끊겨버리고 공중으로 차가 날아가고 그렇다 보면 이제 군사시설, 군부대 위치 예전의 형식으로 좀 이게 뭔가 좀 단단하게 묶여 있는 아직도 지금 그 일산 가는 도로나 보면 다 이 철조망 볼 때마다도 느끼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게 모르겠어요. 공론화가 좀 돼야 되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왜 이 얘기 자꾸 하냐면은 예전에 이제 카이라는 데 경남 사천에 있잖아요. 카이를 이제 탐방을 여러 번 갈 기회가 생겼어요. 운 좋게. 그러면 가면은 그 막 KF-21 그 전투기기 같은 것들 너무 멋있거든. 멋있다는 게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막 자긍심이 확 고취된다면 그리고 좀 카메라 이렇게 하면 막 달려와. 보안요원 달려와가지고 카메라를 뺏어가지고 요즘 인공위성으로 다 보는데 뭐 내가 이거 들었다고 뭐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도 다음 주에 카이 혹시 가게 될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들면은 뺏어갑니다. 네. 하여튼 근데 그 신원조회부터 하고 출입에 대해서 물론 군수 시설이니까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인터넷이 뭐 뻑하면 다 뚫려버리기도 하는데 너무 그거를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의미로서 컨텐츠를 지금 얘기하셔서 제가 좀 아쉬워서. 그러니까 저는 지역 단위로 그런 걸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너무 서울로 집중되어 있고 기껏해봐야 뭐 제주도, 부산 정도. 그런데 지역별로 특색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K-팝의 도시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배드타운은 배드타운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라든지 파주 그 중간 즈음 어딘가 해서 네. 정말로 한 5, 6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공연 중심의 그런 공연장을 만들면 왜 200만이나 끌어올 수 있는 뭐 200만, 300만을 끌어오는 K-팝 아티스트가 꼭 해외에 나가서 돌아야 되는가? 그렇죠. 국내에서 그 공연장에서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는 없는가? 그러면 지금 그 NC가 창원을 빠져나온다고 해서 그거 지금 서로 가져가려고 수도권에서 난리인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벌써 1,300만 이상이 모일 걸로 프로야구가 예상이 되니까 네. 지역 경제가 그냥 살아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효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창원에서 또 그거 안 빼려고 지금 뭐 협상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문화 콘텐츠를 육성해서 지역 사회에 붙이면 지역 사회가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죠.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카이 같은 경우에도 사천과 고성을 연결해서 우주항공 연구단지를 크게 만들어서 산업별로 키우고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정기획 그 회의 자체가 그런 쪽으로 좀 돌아가서 지역 발전을 뭐 사람을 오게 하는 뭐 돈 더 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 자체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얘기가 너무 나갔는데 네네네. 이런 컨텐츠 육성에 대해서도 그런 쪽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적인 어떤 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지역과 산업이 같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과거에 잘 되지 않았는데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뭔가 지역 단위로 묶어서 뭐 충주는 예를 들어 제천은 예를 들어서 뭐 제약 도시 그다음에 뭐 원주는 또 무슨 도시 특성화 해가지고 도시, 네, 그런 네. 특성화 도시 같은 것들을 이번에도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콘텐츠 쪽에도 충분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뭐 중국의 이제 한류 움직임들이 다시 조금 온기를 탔잖아요. 뭐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10월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때 네. 시진핑 주석을 초빙하고 뭐 그림들이 요즘 뭐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뭐 그래갖고 뭐 북한도 뭐 이렇게 만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통화의 어떤 그 너무 좋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중국 쪽의 움직임도 요즘 많이 있죠. 근데 자본도 이제 그건 그렇고.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뭐 개별 아티스트가 와서 공연하고 이런 것들 뭐 계속 나오면서 풀리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점은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 선물을 들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건 좀 플러스 알파로 보자. 우리가 예전에 중국에서 매출 올리고 뭐 중국에서 엄청난 뭐 관객들을 끌어들일 때야 그 중국이 그렇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뭐 남미, 북미 가서도 200만, 300만씩 공연 관객 끌어오고 그다음에 앨범 판매량 자체도 뭐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유럽과 미국에서도 꽤 판매량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에 그렇게 목매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면 좋은 거고
안 간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산업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니까 네. 거기에 너무 우리가 목매달 필요는 없다라고 봐서 중국은 소위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는 게 그다음에 설사 중국 모멘텀이 있다 한들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선물 들고 오면 그때가 정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것도 큰 장기적으로는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모멘텀은 이제부터는 집중하기보다는 차순위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순위 정도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뭐 새로운 정부 들어서 물론 항상 초기에는 어떤 뭐 정책 막 나오고 그러면 기대감, 뭐 효과 이런 게 있지만 실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말고 하잖아요. 근데 이 코스피가 3천을 자꾸 지향하고 하는 것들은 실체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답답한 거는 행정 편의주의, 관료주의 그 핵심은 그거잖아요.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거 나 책임 안 져니까 무조건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그게 아니잖아. 뭐 예전에 뭐 공무원 성남시장 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민원인데 민원을 많이 가져올수록 승진의 어떤 그런 것들. 그거 참 독특한 아이디어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막 무너지는 게 속도전으로 나와서 뭐 그동안 보면 서로 밥그릇 싸움 때문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뭐 하려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막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풀릴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단위별로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너무 이제 중복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산업만 아니라면 조금은 허용해 주면서 지역 특성화가 조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그게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맞아요. 우리 본하는 얘기한다고 지금 네, 1분 남았대요.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1분 남았대요. 그 컨텐츠 쪽에 있어서 그러면 저는 뭐 엔터 종목은 그동안 음원 관련주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컨텐츠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반기 9편, 하반기 16편이거든요. 네네. 물론 뭐가 히트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편수 자체가 많아지는 것과 현재 미디어법이 일원화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OTT 난립하고 막 이러면서 뭐 광고회사나 이런 쪽에 기회가 많아진 것 같겠지만 반대였다는 거죠. 여기저기 광고 채널이 분산되고 막 이랬던 것이 오히려 좀 일원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합병된 티빙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리되는 그런 플랫폼에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 스튜디오 드래곤 하반기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을 기조로 밸류에이션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기획이죠. 제게. 배당으로만도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6%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 정책상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법이 일원화되면서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이제 좀 보니까 제일기획도 그렇고 현대차 계열의 이 광고 회사도 좀 움직이는 걸 보면 광고 시장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결론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더 증시 라이브 오늘 또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와 함께 미디어 혁신에 대한 이야기와 그 관련된 기업까지 얘기 들어봤네요. 오늘 고맙습니다.